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화면을 좀 우리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우리 저기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찍어가지고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예, 책도 직접 큰 서점에서 사시면 편하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 여기서 이렇게 싸게 좀 사시면서 그 배달료를 조금 내시더라도 그렇게 사시면은 우리 이동엽 대표님의 그 클린텔 코리아 그 아마 경영에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점에서 아, 많이 우리, 보구나. 예, 네, 우리 이제 뭐 굉장히 방대한 양, 사실은 우리 18세기에 망하는 그 역사로부터 미래까지 방대하게 정치, 맨 처음에 시작해서는 환경,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기후사기, 뭐 ESG라든지 그런 얘기 쭉 해주셨는데요. 정말 필요하고 이 시대에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진리를 좇는 분이라면 들어야 될 강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전파해 주시고 책 많이 보시고 상당히 진짜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서 감탄했는데. 예, 이제 질문 받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화면과 자기 얼굴도 좀 보여주시면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오늘 이동엽 대표님, 정말 좀 스키마틱한 그런 강의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요 책으로 보다 더 좀 머릿속에는 속속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홀리웨이브 선교회 소속이고요. 창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결교회 오셨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빼서 오늘 이렇게 뵈서 참 반가운데요. 오늘 그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오늘 그 중국의 야욕 그리고 그 기후와 관련해서 얼마나 중국이 크게 나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런 속담에 그런 게 있거든요. 중국 속담인데 어 차면 기울어진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말이 안복적이라고 있는데 이런 오늘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어마무시한 큰 스케일의 어, 협박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많이 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이 알려진 것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궁금한 것은 이동엽 대표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그 중국의 이런 어, 행로가 항상 끝까지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중국이 패권국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국 국민의 그런 어 어떻게 할까요? 자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라는 것이 큰 파워를 가지는 것인데 그런 중국의 행로에도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지금 제가 하나 뽑으라면은 부동산 문제 또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동엽 대표님께서 이런 중국의 큰 악한 행보 가운데 분명히 중국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할 또 아니면 무너지게 될 그런 함정이나 그런 피폴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동엽 대표님께서 그동안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 중국의 약점, 더 이상 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들리시나요? 예, 이제 들립니다.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이제. 들립니다. 시죠? 네. 예. 제가 질문을 다 듣고 이제 하나하나 한 번에 다 설명드릴 것 같아서 질문을 먼저 질문을 쭉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질문 제가 다 빠졌거든요. 음, 그게 시간도 그렇고 훨씬 내용이 제가 드릴 때 잘 전달드릴 것 같아서 질문을 먼저 다 받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네, 질문 또 다른 분 더 계실까요? 예, 예, 최재현 네, 교장 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중학교 시골의 교장 최재현입니다. 네, 강의를 몇 번 들었었고, 그 기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선생님들도 교육을 엄청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도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교육 과정이 아주 들어가 있고 책 교과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알고 있으니까 박석순 그 교수님 책을 가지고 읽고 그 담당 선생님한테도 주면서 이게 아니다. 그래도 이제 그쪽 선생님들은 잘 안 봐요. 그리고 이게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고, 근데 저는 우리 학교 내에서는 교육 과정 속에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이런 거 다 그 용어를 빼고 그런 행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환경교육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만이라도 제가 지키자. 그래서 뭐 핍박 아닌 핍박도 좀 받고 했는데,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교육계에 엄청난 지금 교육 인프라와 어떤 그런 교육을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한 선생님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저지하고 또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이 대처를 해야 될지 너무 이게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장 자격 연수 때도 그 연수 때마다 큰 연수에는 기후 위기에 관련한 이 연수가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리자도 그렇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아무튼 이런 교육을 해서 거기에 대고 뭐 질문을 하면서 박석성 교수님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 저항을 하는데 거의 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외롭고 그래서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무방비 상태로 지금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한테 무방비 상태로 지금 들어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좋을지 혹시 그런 어떤 생각 해보셨는지 아니면 또 제가 학교의 현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분 더 받고 할까요?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한 세 분 정도 더 네네. 받고 네네.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아, 예, 김승욱 교장 선생님. 아니, 우리 예, 네네네. 네. 네. 이동엽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장서서 귀한 일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의 나드림 교회, 또 나드림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김승욱 목사입니다. 우리 홀웨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홀웨브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두 가지 부탁인데 첫째 책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거 지정 독서로 전체 좀 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학교가 한두 권 주문할 게 아니라서 아까 말씀하신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문할 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 최교 목사님께서 한번 더 좀 자리를 좀 연결해 주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네. 이제 중국인들이 300명씩 그 야금야금 들어와서 투표한다는 그 부분 중 투표권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미 미국의 그 정책팀에서 미국을 무너뜨리기 하는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도 제목이 중국이 소련처럼 그 연방제도 무너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누구를 쓰시든지 중국이 무너지게 하고 그다음에 북한도 무너지게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기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극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전화 유복의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사태를 몰고 가셔가지고 역전극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영적으로 우리 이동열 선생님께서 그 부분은 좀 감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몇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예, 또 가능하면 얼굴도 보여주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는 왜 EU가 유럽연합이 먼저 앞서서 그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로 자초하고 가는지 그 동기가 뭘까? 거기도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라는 그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 가지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그렇게 원자력 다 뭐 독일 그 같은 경우 폐기해 버리고 그 원인이 뭘까라는 그 생각 하나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18세기부터 굉장히 전략적인 좋은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일본은 어떻게 저렇게 국가적으로 또 국민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주권도 지키고 물론 상당히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전체주의 국가로 나간 적도 있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무슨 차이가 지금 이런 식의 그 국가 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일단 요 한 네다섯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려? 제가 마이크가 오늘 죄송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소리? 예, 다른 걸 하나 키셨군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들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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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마이크가 좀 죄송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국은요. 지금 현재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정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중국에 들어가는 석유 라인이 지금 다 통제가 됐습니다. 이제 중국은 에너지 부족하게 될 거고요. 뭐 송유관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 필요한 저기 다시 안 들리고 있습니다. 네, 됐어요? 네, 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라인이 지금 다 막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에 에너지 라인이 막힌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뭔가 이제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군사적 행동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난세이 제도 라인에 1500km 사정거리의 미사일이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중국이 조금만 군사적인 움직임 항공모도 이제 못 나옵니다. 그 나오는 순간 바로 다 격추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군사적 움직임을 하는 것도 지금 손발없고 에너지 라인도 지금 묶였고 그다음에 내부 안에서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외신이 보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제 그 위기에 봉착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중국 공산당 자체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고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뭐랄까요?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붕괴는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붕괴된 다음이에요. 사실 제가 많은 분들께 많은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는데 중국 붕괴한 다음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중국 붕괴와 함께 같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그 붕괴의 기회를 삼아서 미국과 함께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약할 수 있는 이것을 기회로 가져갈 것이냐. 아까 전에도 이게 무언가 전화위복으로 하나에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그 가르침과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 시기를 주신 거라고 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 자체에 대한 리더는 저는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보도하지 않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실을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외신을 다 보거든요. 특히 믿을 만한 미국 외신들을 저는 보는데 여러분 뭐 CNN 이런 거 보시면 안 되고요. CNN은 미국 사람들도 이제 안 봅니다. 예, 지금 거의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CNN은. 이제 대형 미디어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할 만큼 사람들이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의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그런 언론사들이 최근에 되게 핫하게 커지는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언론사들의 외신을 보시면 지금 중국은 이제 거의 다 무너지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많이 긍정적으로 보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너진 다음이 저는 이제 그게 더 지금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학교에 계신 분들 여기 아까 두 분께서 학교에서 이제 교사하시면서 그 아이들 교육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탄소 중립 정책이 교육 정책이 전교조가 지금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탄소 중립이 아이들에게 선배 세대의 선진 문명의 경제 발전을 악마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막아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이걸 막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지금 당장 우리의 힘으로 다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계신 목회자분들, 깨어 계신 교육자분들이 밑에서 뭔가 교육할 수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과학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교재를 만드는 것 또한 사실은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클린텍 코리아가 어느 정도 그런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는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데 미국에 있는 CO2 콜리전, 이산화탄소 연맹이나 헤리티지 재단 아시죠? 그런 데서는 미국의 아이들을 위한 과학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 교재를 우리가 써도 된다는 교육까지 다 체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책을 번역을 하는 거는 제가 혼자 해도 할 수 있는데 번역을 해서 인쇄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는 때까지 대한 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조금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개개인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 한테도 감사하지만 저는 기업체나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후원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도 지금 다 눈치 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오늘 요 강의를 통해서 관심 있거나 좀 의지가 있으신 교육자분들 예, 마이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들리시죠? 네, 네네. 아, 그런 부분을 좀 더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이제 많이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죠.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그 전에도 요청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려던 참이었는데 학부모 연합이라던가 그런 쪽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깨어있는 교육자분들이 좀 이제 모여서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챌린텍 코리아가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콘텐츠도 이제 만드는데 어떤 소량의 후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은 맞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지정 도서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사실 박석순 교수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석순 교수님 통해서 저도 다 공부하고 해외 많은 석학들의 해외 문헌을 보면서도 다시 공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박석순 교수님은 수십 년간 과학자로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설력은 있지만 어린 친구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 마이크 다시 한번. 네, 네, 다시 한번. 네. 그래서 기후정의라는 책을 뭐 주문 부분도 제가 이제 추후에 번호 통해 개인적으로 소통하시고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나가서 패널로 담화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예. 인류를 속이고 거짓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만해서 결국에 인간이 이 모든 기후를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반기독교적인 형태가 지금 바로 이 녹색 기후 사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이고요. 정말 사탄들이 전 인류 대상으로 만든 사기극이다. 이런 부분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어떤 교육 교재나 교육 컨텐츠로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많은 교육자보다 해 나가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뭐 목회자분들 또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그런 고견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는요, 사실은 이 모든 녹색 기후 사극의 시발점이 사실은 EU였어요. 그러니까 EU가 옛날부터 영국과 독일 그쪽의 그 인문 그 전문가들, 그 다음에 사실 마이크. 네, 듣나요? 네. 이 마이크가 너무 여러 번 너무 키우는데 다시 한번 지워졌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녹색 기후사기, 탄소 중립 이 모든 것의 그 뿌리 사실은 바티칸입니다. 어, 바티칸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아이디어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 버터 탄소 감축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미국으로 갔고 전 세계 유행 멍들면서 타락하면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두 명의 지도자가 거기에 수뇌부가 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그런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후정음 2권이 이제 조만간 또 출간할 건데 거기에서 이 유엔과 중공산 세력, 중공산당과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 이 금융 자본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녹색 아젠다를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폭로하는 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책은 어린 친구들보다는 이제는 분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건데, 그래서 EU가 먼저 이렇게 했던 이야기는 사실상 시작이 유럽이었다. 그리고 이걸 완성시킨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던 게 유엔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금의 녹색 카르텔의 자금을 대던 게 미국이다.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다 막은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일본은 다카이치 총재가 들어와서 많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일본 국민들도 다 떴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국민들도 다 깨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은 지금 현재 지도부가 어쨌든 미국의 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따라가자. 이게 딱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깨어있는 건 사실상 일본인 전체를 봤을 때는 깨어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은 명확하게 미국 함께 한다. 이거 하나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깨어난 것처럼 그런 정책 기조를 미국이랑 함께 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반사이익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일본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이 무너진 다음에 정말 미래 미국의 가장 밀접한 파트너십이 저는 한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일본이 굉장히 크게 밀어붙이고 있다. 드라이버 걸고 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인지하였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책 기반자들과 리더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책과 앞으로의 한미 이 동맹 라인을 어떻게 강경하게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곧 무너진다라고 봅니다. 에너지 라인 막혔고요. 자금 라인 막혔고요. 녹색 카르텔, 백신 카르텔, 마약 카르텔 있어요. 여러분 마약도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 공화국입니다. 전 세계 마약 루트 다 막혔거든요,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솔선수범해서 지금 마약의 공화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수사 라인이 다 뭉개졌어요. 경찰은 할 것도 없고 검찰이 마약 수사 라인이 지금 자금 그 수사비가 없어서 지금 예산 다 삭감되나요?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글로벌 중국은 지금 다 손발 다 묶였다. 근데 마지막 통로가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다. 근데 지금 현 한국 정부가 중국에게 도움 정책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 해서 감사하고 제가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소통하시는 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도서 관련해서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개인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이 너무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마지막 질문이 딱 한 분이 올리셨는데요. 예, 최일수 선생님께서 트럼프 행정부가 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 미국도 기조가 또 변하는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았어요. 기후 사기걸 국민들이 이제 다 미국 국민들은 거려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유엔과 중국 전 세계 공산 세력이 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아는 수준으로 미국의 거의 절반 이상은 국민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왜냐면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열되고 이제 정책적으로 정리정돈되면서 지금 미국의 기간 산업, 에너지 산업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고 녹색 보조금 하나 폐지하는 것만으로 2,000조씩 미국에서 국가 예산이 세이브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들이 눈으로 목격하니까 민주당으로 저는 민주당으로 다시 갈릴 확률이 적다고 보는데 그래도 녹색 정책을 예전처럼 다시 되돌리는 거는 미국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미국 국민들도 그 전까지 섰거든요. 그런데 최근 4, 5년 사이에 미국 국민들도 이제 깨어났어요. 그래서 국민이 제대로 알고 이 정책이 공산 세력과 전체 사상이라는 것을 알면 정권이 아무리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도 국민이 반발하면 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의 바른 인식인데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분들이 이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설명을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부정선거는 딱 들으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정선거는 나쁘다는 거 전 국민이 다 알죠. 공산주의는 그게 공산화가 되냐 안 되냐는 둘째치고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탄소 중립은 나쁘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을 나쁘다는 거 제대로 아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재생에너지가 나쁘다는 거 그냥 좀 비싸고 간헐적이고 정도만 알지 이게 그 뒤에 이런 나쁜 세력의 그 기획이 있었다는 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전에 우선 국민들에게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먼저다 생각해서 이런 활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또 전달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최규영 목사님과 우리 박성환 그 대표님. 시민단체 굉장히 감사하고, 예. 그리고 제가 앞으로 활동하는 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저도 이제 가야 됩니다. 가서 미국의 환경부 장관 리젤딘이라는 환경부 장관도 이제 만나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한국의 상황을 알려야 되는데 저 혼자 달랑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정말 창피한 겁니다. 왜냐면 정말 가생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거라서 한국에서 여론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전문가 그룹 중에서 정말 어느 정도 저와 뜻을 함께하는 미국의 기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좀 찾고 그래서 그 조직이 미국에 가서 행정부와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후반기에는 좀 만들고 제가 미국으로 향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주변에 혹은 오늘 계신 분 중에 각 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함께 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광대한 죄송합니다. 내용과 함께 영적 전쟁 그 말씀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그 교재 얘기하셨던 우리 김수훈 목사님께는 제가 또 통화하면서 그렇게 길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리웨이브 선교회는 기도할 때 마지막 꼭 통성 기도로 기도를 마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우리 마이크 열어주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통성으로 오늘 여러 가지 기후사기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항해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이동혁 대표님께 또 박서순 교수님께 그 함께하는 클린텔 코리아 또 더 많은 교회들이 또 단체들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고 우리 이동혁 대표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고 마지막 기도를 우리 김승욱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